네, 오늘은 SK증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우리 상승이라고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되게 강하게 한번 좀 밀어주는 그림 또 나와주고 있거든요. 또 중요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 좀 한번 해볼 거고, 여태까지는 박스 형태의 움직임을 이렇게 취하면서 가고 있었던 상황이고, 최근에 결국 하단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상단까지 가는 게 이제 박스권의 국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단에서 자리 잡아서 상단까지, 상단에서 실패하면 하단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움직이는 게 박스권인데, 이번에 하단에서 상단까지 지금 다 올라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한가까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위로 이제 돌파가 나오면 굉장히 큰 시세적인 상승으로 보통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뭐 미래에셋증권이라고 하든지 이미 증권 쪽 업종 자체가 엄청 강하게 밀어주고 있는 추세기는 하거든요. 지금 주가들 자체가. 그래서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 자리에 겹쳐져 있고, 박스권 항상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돌파하는 쪽으로 방향성이 잡혀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박스권을 치고 있다가 왔다 갔다 해주면서 위로 돌파했으면 위로 갔을 거야. 근데 아래로 깨졌죠. 깨지면 이제 보통 얼마만큼 움직이냐? 이만큼 움직입니다. 이만큼. 만든 만큼 움직여요. 그래서 내려가면 이 정도 사이즈는 보통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위도 똑같아요. 위로 돌파했어도 이만큼 사이즈가 올라갔겠죠. 근데 이건 아래로 깨졌기 때문에 이만큼 똑같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 건 사이즈가 좀 다르죠. 사이즈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지금 이 정도 사이즈가 하나의 박스권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이걸 바탕으로 끌어올렸을 때 볼 수 있는 다음 자리들이 대략적으로 한 4,500원 정도까지가 다음 목표가로 좀 잡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돌파만 나오면 진짜 초대형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속적으로 바로 돌파를 더 쳐버리고 갈 수 있는지, 이걸 위주로 먼저 지금 보시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그럼 핵심은 여기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돌파가 나오느냐가 핵심인데, 우선 가능성상 봤었을 때 과거보다는 상황이 낫거든요. 왜냐면 이때 당시 올라왔을 때 거래량이 이만큼씩 터졌었고, 지금 여기선 이만큼만 터지고 있는데 똑같은 자리잖아요. 결국 여기랑 여기랑 같은 자리일 때는 당연히 이 거래량이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적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라는 게 결국에는 1대1로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매수자가 있었으면 이 사람한테 갖다 판 매도자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매수와 매도 간에 서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게 거래량인데, 어쨌든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거래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파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살펴보면 여기보다 지금 여기가 확실히 줄어들었다라는 건 파는 사람의 양도 그만큼 똑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대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돌파가 나와야 되잖아요. 확실히 이격 더 벌려주는지 보세요. 왜냐면 이런 자리들이 가는 척하다 훅 빼는 속임수 움직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격을 확실히 더 벌려주는지까지는 꼭 확인을 하시고, 확실히 이격을 벌리기 시작을 했다면 다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000원대 영역까지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자리는 워낙 변동성이 커지고 워낙 속임수를 많이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막 위아래로 흔들면서 태울 수가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막 흔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그림은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부분 익절 정도는 챙겨 놓으시는 게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부분 익절 정도는 챙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에는 부분 익절 한 다음에 이제 남은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넘어가면 4,000원대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이게 빠져도 이렇게 한 방엔 안 빠져요. 이게 눌렀다 반등 하면서 움직이거든요. 눌러줬다가 이렇게 반등 치게 되면 요 지점으로 바꿔 잡고 보시는 것도 한 가지 중요한, 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대응 방법이니까 그것까지 같이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6년도는 25년도보다 더 개인 친화적인 장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25년도는 너무 대장들, 진짜 이 사이즈만 큰 대장급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그렇게 큰 증시 상승이 만들어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먹을 만한 퍼센티지가 그렇게 크진 않았던 장이라고 하면, 이제 26년도는 대장이 아니라 부대장들 있죠. 2, 3대장급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개인 친화적입니다. 오히려 이 완전히 잡주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정성도 좋아요. 안정성도 좋은데 이 수익성도 이거보다는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26년도가 개인한테는 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절치부심하면서 이 종목들 계속 주기적으로 좀 뽑아내고 있고, 그 종목들 관련된 내용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질문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지난해처럼 우량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은 중소형주들이 계속 이제 새롭게 판도를 흔드는 장세가 만들어질까요?
이게 개별 종목 보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올해도 준비는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꿀팁들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는 이미 우량 종목들이 움직였죠. 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움직여줬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움직여줬고요. 보시다시피 뭐 저희 코인 쪽에서는 비트코인이 움직였고 그리고 뭐 또 미국 주식 쪽에서는 뭐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움직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량 종목들이 미친 듯이 움직였어요. 근데 올해는 그럼 어떻게 될까? 올해는 우량주예요, 중소형주예요. 애매하죠. 뭔가 둘 다 마음이 드실걸요? 우량주가 그동안 많이 올라오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꺾일 때 된 거 아닌가? 중소형주로 갈아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또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남들이 삼전이나 하이닉스로 다 벌었다 그러니까 계속 우량주가 맞나? 이런 마음도 드시면서 막 계속 왔다 갔다 하실 거다. 근데 제 해답을 알려드리면 둘 다 아닙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러시겠지만 오래 해온 저로서는 어느 정도 이게 항상 순서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비유를 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어떤 집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집안이 하나가 있는데 이 집안에서 가장 누가 잘나야 이 집안이 화목해져요. 맏형이 이끌어줘야 잘 나가고 미끌어줘야 집안이 계속해서 화목하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겠죠. 자, 근데 영원한 상승이라는 건 없어요. 가장 먼저 이 선두에 서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진행을 해서 앞서 나가서 앞에서 이제 이끌어주고 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 그만큼 나이를 더 먹었다는 거고 더 빠르게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노쇠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 노쇠하면 어떻게 돼? 이 집안 망하나요? 아니죠. 그 다음 바통 터치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바통 터치가 이루어질 때 그렇다고 밑도 끝도 없이 저기 뭐 깐난애기한테 넘어가나? 아니요. 바통이 그 다음 형이 대장이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 이제 부대장들이 이끌어 나가죠. 부대장들이. 그래서 노세진 형 그동안 너무 고마우니까 노세진 형을 이제 보살피기도 하고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이 이끌어주기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바통이 터치가 되면서 넘어간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현재 흐름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워낙 증시도 그렇고 상승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까지는 대장들로만 이루어진 상승이었다라고 하면 흐름 자체는 유지가 될 건데 거기서 주체 자체는 이제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근데 밑도 끝도 없는 중소형주 아니다. 이 여태까지 1대장들이 움직였다면 지금부터는 2대장, 즉 부대장급들이 이끌어 나가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미 반응 보여주고 있죠. 그 반응으로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쪽에서는 SFA 반도체 26년도 되자마자 엄청난 불꽃 슈팅 보여주고 있죠. 이거 말고도 또 있죠. 뭐 한미 반도체 이런 것도 있고. 얘도 딱 봐봐. 26년도가 여기서부터예요. 되자마자 이제 난리치면서 가고 있죠. 뭐 반도체 쪽만 있는 것도 아니죠. 로봇 쪽 같은 경우에는 유진 로봇 요런 쪽들이 있죠. 또 작년에도 로봇 쪽들도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긴 했었는데 얘도 어때요? 지금 결국에는 26년도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되자마자 또 불꽃 슈팅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죠. 다 부대장급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왕 종목들 준비하고 찾으실 때 대장 말고 부대장들로 찾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이 높다라는 거. 부대장. 그래서 요거를 꼭 힌트로 알아놓고 찾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미 준비가 끝났고 26년도 신규 황금주를 이미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와는 다르게 대장보다는 부대장급 종목들로 준비를 좀 해놨고 수급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반도체 쪽 부대장들 올라갔어요. 뭐 물론 영원히 끝났다 이건 아니지만 이미 올라갔고 로봇 쪽도 이미 움직였다. 그럼 그 다음은? 그 다음 테마 순환이 돌 수 있는 것들 힌트는 사실 25년도에 이미 다 있고 그 다음 턴으로 돌아갈 만한 것들로 이제 수급 보이는 거 이미 올라간 것 말고요. 이제 수급 보이는 것들로 이미 준비가 끝나서 지금 바로 들어갈 준비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리밸런싱도 하고 대응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뭐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이런 거 하는 데가 워낙 많아서 뭐 이게 진짜 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여태까지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아무거나 한번 보세요. 수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얘기들 무조건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 갑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 한 적 본 적 있나요? 뭐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있어서 가져와 오시면은 만약에 정말 제가 있으면 이거 그냥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없단 말이에요. 전 그래도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얘기더라도 아셔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래 만족을 해야 조회수가 더 잘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짓은 사람이 외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 항상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항상 드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좀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허밍이라는 얘기 안 하고요. 그런 과장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로 이미 준비를 해서 저희는 목표를 지금 수렴 구간에서 이제 곧 폭발할 2배를 목적으로 가지고 가는 황금줄을 이미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그래도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이렇게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설명을 상세히 더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강남역 3역 4번 출구니까요. 이쪽으로 직접 내방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뭐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정말 내방하셔도 돼요. 교통편도 좋습니다. 자동차는 끌고 오지 마세요. 너무 불편하니까 자동차는 대중교통 좋으니까 대중교통 타고 오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요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황금 종목, 황금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